네, 여러분들 오늘 7월 20일 방송을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좀 힘든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조정폭이 들어왔는데 전일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큰 폭으로 좀 빠졌습니다. 낙폭을 좀 확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장중에 추세가 이탈되는 듯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테이퍼링이 상당히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저하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이 2020년도에서부터 2021년도까지 주가지수가 빠르게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같이 경제에 대한 회복, 경제 성장률이 너무 좋아서 매수하는 시그널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는 그냥 억지로 프리미엄 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더 얹어주는 식으로 주가지수를 이끌어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 접어들어서는 매수세가 딱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와장창 깨지는 건 저는 한순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 월봉으로 좀 봤을 때도 신고점 최고점 천장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양봉 나오고 있었죠. 올해부터 계속 양봉 뜨고 양봉 떠가지고 계속 7월달까지 올라왔을지 모르겠지만 의미있게 천장 부근에서 음봉 뜨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조정으로 보기에는 좀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 2021년도 7월달 기준으로 해서 다른 투자자분들은 뭐 어떻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저는 뭐 상관할 거 아니지만 저희 채널 구독하고 있는 독자님들께 한 분 한 분께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라면 현금 확보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부분입니다. 지금 현금 확보를 좀 해준다. 그리고 주식 투자로는 50% 미만까지 확 줄이는 게 향후에 있어서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뭐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피드를 해드리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저를 봐주시고 있는 독자님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금 50%와 주식 50% 이렇게 확연하게 리스크 관리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와장창 깨질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보고 와야 되는 게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2021년도 2분기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금 현재 자료를 출처를 한 건데 2021년도 2분기 2021년도 2분기에 성장세를 유지를 하다가 2분기 이후부터 빠르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좀 눈치를 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채널 운영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뭐 급락 안 나온다, 뭐 시장은 망하지 않는다, 뭐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에 있어서 뭐 저 또한도 확답은 드릴 수는 없어요. 뭐 제가 뭐 경제에 대해서 완전 뭐 전문가 박사학위 딴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는 계속해서 시장을 보는 해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뭐 토픽 기사들을 계속해서 읽어도 뭐 연방준비제도라든지 파월 의장이 뭐 금리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인플레이션 걱정할 거 없다, 우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뭐 금리 인상이 뭐 속도가 조절되니까 어느 정도 좀 어 이제 좀 안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의 완충 작용은 해주는 건 사실입니다. 완충 작용은 해주고 저 또한도 어느 정도 시간은 좀 버릴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 내가 계속해서 경제 지표를 계속해서 내가 살펴야 되고 너무 언론을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게 좀 내재적으로는 좀 깔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GDP 성장률 추이 아니면 CPI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계속해서 체크하는 부분이 내가 채널을 운영할 때 독자님들이라든지 고객님들한테도 뭐 이렇게 피드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코멘트를 날릴 때에도 이런 부분에서 뭐 시장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이 트렌드에 맞춰서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으로서 시장을 좀 살펴보고 좀 해안이 있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낫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시장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니까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부분이 또 떴고 추가적으로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도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계속 시장에만 믿고 맡기는 것보다는 개인 투자자로서도 이제는 내 자산을 조금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할 거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미국의 GDP 성장률 추이가 2분기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좀 꺾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꺾이고 있다라는 게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이러한 성장률이 꺾일 수도 있을 것으로 봐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뭐 비용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비용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수요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원자재 가격은 상승을 한다든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지금 같은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고용이 하락을 한다든가 고용이 하락을 하면 그만큼 이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생산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화폐 가치도 떨어지는데 고용도 같이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 가지고 있는 그 원자재 가격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급이 제대로 맞춰주지 않으니까 비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려 뭐 수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돈은 많지만 내가 이 물건을 하나를 뭐 예를 들어 이 컵을 하나를 산다라고 치면은 제가 비용을 많은 사람들이 이 컵을 다 원해서 이거를 다 사고 싶지만 얘가 또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또 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뭐 농장지대에 열돔이 있어서 막 엄청 큰 가뭄이 왔다. 가뭄이 와가지고 더 이상 생산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한계에 대한 비용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우리가 돈이 진짜 뭐 존나게 많아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도 사실상 이거 물건을 하나를 사는 데까지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가 타격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은 시장 달래기에 좀 바빠요. 물가 상승 지금 단기적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전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일시적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회복세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1인당 총 생산량 혹은 경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 2분기 때부터 6월 달부터 서서서서서서서 꺾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도 많이 늘지도 않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경제 회복 속도도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성장률이 지금 현재 뒷받쳐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경제 회복세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라는 거는 안심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뭐 이것만 보고 해치지 않을 거래라고 보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기 회복을 좌초시킬 것이라고 4조 달러 재정 지출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주장을 일추시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에서는 돈을 더 찍어내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공화당에서는 이제 좀 그만 찍자 이러다가 화폐 가치가 더 폭락하면 우리가 더 이상 경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라는 거를 공화당에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을 이제 일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연방준비제도 연준도 행동에 나설 것이다 라고 안심을 시키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이날 백악관에서 취임된 6개월간 일자리 대폭 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일자리가 대폭 늘지 않았습니다. 경제도 크게 성장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장률은 꺾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뉴스들도 계속 걸러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발목을 잡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대규모 추가 재정 지출은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를 더 큰 폭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은 지난주 의회에 파월 연준 의장에 향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 통화 완화 정책을 축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이 점도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 통화 정책을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통화 정책, 테이퍼링 이런 금리에 대한 속도 부분들을 이제는 완화시켜라 라고 계속 압박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짬짬이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지만 현금 확보 50%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건, 원래 월요일부터 제가 무료 추천주 드리는데 지금 무료 추천도 안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개떡 같은데 괜히 추천주 드렸다가 같이 시장 맞춰서 떨어져 버리면은 저도 무료 추천주 드리는 입장에서 그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저도 무료 추천들을 드리더라도 계잡주 추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시장 보면서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서 드리고 있다. 그래서 일단 시장 보면서 무료 추천주 계속해서 나아갈지 안 나아갈지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하겠다 했을 때 어느 정도 조정 먹었죠.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역량이라든지 공화당도 이렇게 경기에 대한 부분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축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금리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데, 현금 50% 확보했으면 주식 같은 경우 내가 막 이거 뭐 어떤 거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 올해는 진짜 너무나도 힘들다, 왜냐면 기간 대비해서 올해 삼성전자도 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1월달에 입점했어도 지금 봤어도 수익 개판이거든요. 7만전자 8만전자 이걸 넘나들지 못하니까 그만큼 꼭지에 왔다라는 건데, 그만큼 수익성이 많이 떨어져요. 지금 2021년도 장세가 너무나도 힘든 장세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 모르겠다, 다 투자를 하는데 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현금 50%대 주식 50% 담고 싶으면 이러한 금융업, 은행업, 한국금융지주 무료 추천에서 2개 나갔죠. 이러한 부분에서 전 좀 길게 들고 가라고 하고 싶어요. 금리 인상 속도가 12월 달까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 12월 달까지 내가 뭘 들고 가야 될지 모른다라면 이런 은행업들 조금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도 가끔 문의가 들어와요. 미스터블루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직까지는 주봉으로 봤을 때, 월봉으로 봤을 때 그렇게 추세 이탈이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일부러 많이 안 들였어요. 자신 없는 건 비중을 많이 안 실었는데 20% 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리스크 부분에선 그렇게 크게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 제가 1,800원 손절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키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밀려나면은 그냥 냉철하게 손절하시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안정적인 종목에다가 장기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전략적이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임하시면 될 것 같고, 더더더 나아갈게요. 그냥 쭉쭉 나아갈게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것이, 투자 지금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비의 에크머니 금리가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앞으로 오를 것이라며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이 경제 재개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보는 시각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많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제에 대한 회복 속도는 아직 몰라요. 델타 바이러스가 경제의 회복 속도가 줄지 말지는 백신도 지금 계속해서 접종이 되고 있고, 뭐 부스터 백신도 나오고 해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잡힐지는 그거는 미지수지만, 금리가 오를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관심 있게 집중해 보다가 매수하시는 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올 거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됐고, 원유 시장이 조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원유 시장이 출렁거리는데, 전일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원인 중에 하나도 이러한 오일 쇼크 때문에, 오일 쇼크도 한몫을 더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간만에 보는데 코덱스 WTI 원유 선물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2020년도, 2019년도부터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WTI 원유 선물 매수하라라고 했던 때가 작년도였어요. 작년도 6,000원, 6,000원, 6,500원 깔짝깔짝 거릴 때 이때도 매수 계속해서 유지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년 사이에 어떻게 됐죠? 거의 한 진짜 한 100%, 한 90%까지 올라갔죠. 근데 원유가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감산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원유가 감산이 돼야지 주가 지수가 올라갑니다. 원유에 대한 생산량을 대폭으로 줄여야지 원유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감산 소식이 원유를 끌어올리는데 더 이상 감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펙에 대해 합의하고 있는 그런 이 산유국들이 그렇기 때문에 감산 못하겠고 증액하기 때문에 원유 가격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일 쇼크도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갑자기 대폭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또다시 셧다운되고 봉쇄령 내리고 비행기 못타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원유에 대한 오일 쇼크 하락도 추가적인 하락에 어느 정도 요인으로 작동이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오늘 8월부터 매달 하루에 40만 배럴씩 추가적인 감산 완화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공급 확대가 예상이 됐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원유가 떨어지고 있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한 것도 악재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지금 항공주들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국제 유가도 수요 감소의 우려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에서 참고를 하시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구나, 오일 쇼크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구나, 지금 어차피 올해 좀 재미를 못 봤으니까 시장에 대한 컨디션부터 좀 체크를 하자. 시장이 좀 지금 돈을 벌기에는 강세장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도 2019년도 2020년도 때가 제일 돈을 잘 벌었을 때였는데 2020년도에서부터 차츰차츰 꺾이기 시작하더니 2021년도에는 정말 재미없는 장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투자는 플로어예요. 장세가 있어야 돈도 벌고 말고 하는데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투자자들이 아무리 난리 법석 치더라도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이게 1년치 기준 계속해서 보여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가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데에는 개인 투자자들, 지금 주황색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했지만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뭐 연기금 등은 기준점 이상조차도 매수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이게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이라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말을 안 들어요. 일단 시장이 붕괴가 돼야지 말을 듣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독자님들은 제발 그런 사단이 안 벌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 붕괴될 때는 미국 증시 한번 붕괴 떡락 먹으면 다음날 한국 증시 같이 떡락하니까 미리미리 현금 50% 확보해 놓고 시장 컨디션 살펴보길 바랄게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선물시장도 갑자기 무너져 버리면 이거 한순간에 꺾여 버리니까 폭탄 돌려막기에서 그냥 아예 손실 보지 마시고 미리미리 리스크 관리 해가지고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돈이 많아서 투자를 막 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손실과 피해는 좀 예견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하고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경제 성장률이 2, 4분기 정점 찍고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최근 중국에서도 지금 1, 4분기에 경기 회복세가 정점을 찍고 2, 4분기에 곧바로 성장이 둔화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경제도 정점을 찍고 둔화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둔화가 되고 있으니까 미국과 중국이 둔화가 되고 있다. 선진국들이 이러한 경제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시그널로 조금씩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 독자님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소비자 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무료 추천주라고 해가지고 저희 고객님들, 저희 독자님들
보시면서 하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피드 이쪽으로 올릴 테니까 무료예요. 무료 회원가입만 하시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 무료 추천주 저희 독자님들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주 지금 현재 카테고리 만들어 놨고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회원만 가입만 하면은 제가 바로바로 피드 남겨드리고 이건 어떻다 저건 어떻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점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지금 뭐 현금 확보를 좀 해놔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들리셨다라면 방송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저희 어플리케이션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면 되니까 항상 대화를 폭넓게 진행을 해보자 합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